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면역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면역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자산을 쌓아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화면에 보면 밖에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가 이제 방어 체계죠. 방어 체계에 따른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어떻게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물질들 아니면 내 몸에서 생기는 그죠? 제거되어야 될 어떤 물질들 이런 거를 없애는 어떤 그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에는 크게 나누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장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선천적인 어떤 면역, 그 다음에 후천적인 면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장벽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1차적 방어막은 바로 뭐냐?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보면 이제 점액이 나오는 점막 조직이 있죠. 그래서 눈, 그다음 입, 그다음에 소화기관, 그다음 호흡기관, 그죠? 그다음 위장관,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같으면 어디죠? 여성의 질, 이런 곳에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점막 조직인데 사실 이게 바로 1차적인 방어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는 이제 병원체가 침범하게 되면 바로 물리적인 어떤 장벽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그 분비물이 어떤 리소자임 하는 거를 이제 그 세균의 세포벽에 걸 분해하는 어떤 리소자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방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 같으면 뭐예요? 강력한 염산이 있죠. 강산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장 이런 부분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점액이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에도 보면 점액이 분비되고 또 폐포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대식 세포들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요로생식기에도 특히 소변이 이제 약간 약산성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질도 이제 젖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죠? 산성이잖아요. 약산성이잖아요. 이런 어떤 1차적인 물리적인 장벽과 점막 면역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천 면역이 있고 또 후천 면역이 있잖아요. 선천 면역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이 되어 있고요. 이 선천 면역 특징이 뭐죠? 비특이적이고 모든 나쁜 거를 다 방어하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후천 면역은 뭐냐면요. 바로 특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면역에는 보면은 이제 선천 면역이 후천 면역이 있고 또 그 뭡니까 그 식세포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있고 또 체액성 면역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면 이제 식세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파고사이트 잡아먹는 세포죠. 그래서 이런 세균, 그다음 세포 잔해, 그다음 변성 단백질이나 독소 이런 거를 잡아서 이걸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식세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론, 그죠? 어떤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어떤 물질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페론이 분비되면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억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든지 대식세포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체 단백질, 그죠? 그래서 세균의 파괴를 촉진시키고 염증 반응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보체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내인성 어떤 발열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백혈구와 다른 세포에 의해 분비되면서 이게 발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어떤 세포가 면역 세포가 기능하는 것도 있고 또 면역 물질을 한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 면역은 말은 뭐예요? 비특기적이라는 거죠. 특정한 어떤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요. 무조건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방어 기전에 의해 가지고 외부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비성장적인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비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이면서 무조건적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이라는 거는 병원체나 어떤 물질,
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에 가지고 자기 방어 체계, 즉 경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미생물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부에서 생성된 이물질, 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악성 신생물, 암이죠. 암세포. 그 다음에 요즘 뭐 산화 이야기하잖아요. 그 산화된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거. 그죠? 세포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에도, 면역에도 보면 이제 선천면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억을 해야 될 대표적인 이제 선천면역이 바로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추럴 킬러 셀은요,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에 들어오는 물질도 제거해주지만은요, 암세포의 발생에서 대응하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제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 아시죠? 그리고 림프구 중에서도 좀 커요. 그래서 왜 크냐면 야 내부에 그죠?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해악한 세포를 골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온몸에 그 에이팝도 시설에 세포 자살하잖아.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림프 중에서도 이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염된 비정상적인 세포, 암세포, 그죠? 이런 거를 네크로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다가 물과 염분을 주입해가지고 세포 스스로 괴사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견되면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요. 다른 어떤 면역세포가 오게 해서 가를 죽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추럴 킬러 셀은요. 나이가 들면 보시면은요, 점점 감소를 해요. 그래서 60대에는 보면 40%, 40대에 한 5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암이 발생한 사람은요, 정상인보다가 3분의 1 이하로 내추럴 킬러 셀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팁인데 내추럴 킬러 셀을 활성화시키려면 많이 웃어라. 웃으면은 내추럴 킬러 셀이 활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면역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후처 면역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복잡하지만 후처 면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T세포가 그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성 세포에 의해 가지고 항원이 제시가 되면 이때 T셀이 이제 작동을 해요. 그래서 T셀은요 크게 그 헬퍼 T셀이라는 게 있어 도와주는 T셀이 있는데요. 이 T셀이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1형이 있고요. 또 2형이 있어요. 근데 1형은 뭐냐면 바로 세포 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직접 가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포성 면역을 과장하는 것이 바로 1형 헬퍼셀이에요. 그리고 2형 헬퍼셀은 뭐냐면요. 2형 헬퍼셀은 B세포 아시죠? T세포, 그죠? B세포를 활성화해가지고 B세포는 뭘 만들죠?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항체를 통해서 어떤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퍼 T셀에 의해 가지고 1형은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2형은 B셀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는 하지만 이제 1형 T세포를 TH1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형을 TH2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면역적으로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면역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악성 신생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적절히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병으로 사람 죽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면역이 과하거나 면역이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하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자가 면역 질환은 뭐예요?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요. 아까 헬퍼 T셀에서 TH1이 있고 TH2가 있는데요. 특히 TH1이 너무 강하면은요, 이 세포 독성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난다.
라는 그런 그 연구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1이 강해지면은요, 자가면 질환 중에서 뭐 루마티즘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강제성 척추염이라든지 베체트병이라든지 뭐 크론즈병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TH1이 특히 강하면은 뭐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다. 물론 TH1이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TH2도 일부 관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에는요, 뭐가 생기느냐, 자가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자가 항체 생기는 부분도 사실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TH1, 2도 관여하지만 특히 TH1 세포 독성에 의해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라는 뭐라 그러죠? 알러지는요, 면역이 과해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과해지느냐면요, 이거는요, TH2에 의한 기능이 더 커요. 뭐냐면요, 면역 반응, 면역 과잉 반응, 그걸 알러지 반응이라 그러는데요. 이 무해한 어떤 외부 항원에 의해 가지고 과도하게 항체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레르기 어떤 항원이 알레르겐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항체, 특히 알러지성인 경우에 항체는요, 원래 기본적인 경우는 뭐냐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들어오면은 먼저 생기는 게 임뮤노글로빈 IgM이라 그래요. 이 IgM이 처음에 어큐트하게 급속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보호가 되면은 기억에 내가 Ig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IgM이 나오고 그러면 급성 어떤 반응. 그다음 IgG가 나오면 이제 만성적으로 방어체가 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러지는 어떠냐면은요. 이 IgM, IgG가 아니라 IgE가 돼요. 항체 중에서 IgE가 나오면은요, 비만세포라는 마스터셀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셀이요, 이 속에 자기 몸에요, 여러 가지 독성물질, 면역물질이죠. 히스타민이라든지, 뭐, 루코트리엔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셀이 작동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항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IgE라는 항체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마스터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립들이 있어요. 이 과립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히스타민이라든지 아까 루코트리엔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다량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비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 뭐냐면 이건 TH2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알러지 중에서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피부염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이나 이런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히스타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세분화 시킨다면 알러지는 TH2가 강해진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TH1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산화라는 거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그죠? 그 산성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방어 체계라서 항산화 효소 체계가 있고 또 항산화 영양소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해 해 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항산화 자체도 있잖아요. 이게 그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요. 이게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폐혈증 아십니까? 폐혈증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면서 전신에 다 퍼져버린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면역 반응이 다 일어나, 염증 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다발로 모든 부분에서 면역세포가 막 반응을 하다 보면은요, 뭘 써보게 되죠? 면역세포도 결국은 자기 에너지를 또 쓰게 되고 또 산소를 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산소가 고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거기서 유해산소가요, 대량으로 나오게 된다. 대량으로. 그러면요, 사실 이 유해산소라는 거 나오면은 조직을 다 어떻게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산화 폭풍, 폭발, 호흡 폭풍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호흡 폭풍, 산화 폭발은 뭐냐면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 동시다발로 면역 체계가 완전히 활성화되면은요,
산소가 대량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산소 부족을 해가지고 조직이 피로해지고 조직이 파괴돼 버려요. 또 유해산소가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조직도 파괴되면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산화폭발 혹은 호흡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뭐냐면 면역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즉, 선천 면역도 있고 후천 면역이 있고요. 또 세포성 면역 TH1 면역과 지역성 면역 TH2 면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면역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또 전방 면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방어서 전방 면역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방 면역을 강화하려면은 점막의 어떤 물질들로서 단백질이 중요할 거고, 또 점막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민 A,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비타민 B9번, 엽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비타민 D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점막 쪽에 중요한 거는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방 면역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아연이라는 미네랄과 그 다음에 구리, 셀레니움,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면역을 위해 가지고 아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아연은 성장 위해서 중요하지만 면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연은 또 뭐냐면 SOD라는 항산화 효소를 또 도와주는 미네랄로서 또 항산화 기능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나이가 비례하면서요, 점점점 그 TH1 면역을 감소시키고 또 TH2 면역을 유지시키고 또는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의 자세한 건 복잡하지만 면역의 어떤 조절 기능으로서의 아연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은 반드시 공급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연과 또 비타민 C 연구해 보면요, 면역 세포의 분화에 아연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은요, 선천 면역으로서 대표적인 대식세포, 그 다음에 후천 면역으로서 T세포, B세포의 분화하는 과정에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아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또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요즘 이제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잖아요. 그리고 칼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모든 부분에 리셉터, 수용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역할이 정말 많아요. 특히 비타민 D는요, 선천 면역과 그 다음에 후천 면역,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타민 D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천 면역도 후천 면역도 모두 다 관여하는데 대표적인 게 비타민 D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방 면역에 있어서 아까 뭐 전방 면역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제 비타민 C가 이 선천과 후천 면역의 모두 부분을 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 대식세포, 내추럴 킬러셀, T셀, B셀 활성화에 또 관여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미네랄 중에서, 항산화 미네랄 중에서 셀레니움이 있죠. 그래서 셀레니움은 아시다시피 GPX라 글루타티온 폴시다제라는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어떤 영양소 역할도 하죠. 하지만 셀레니움은 또 마찬가지로 선천 면역과 또 이런 후천 면역, 그 다음에 제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모든 부분에 다 관여하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셀레니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셀레니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요, 면역 영양소는 사실은 이 항산화 영양소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사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 영양소로서, 그래서 특히 비타민 같으면은 아시다시피 비타민 A, C, E하고 비타민 D, 그죠? 그래서 비타민 A, C, E, 그다음 D 이런 거는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바로 면역 영양소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은 아시다시피 아연, 망간, 셀레니움, 그다음 몰리브덴, 그다음 구리, 철분, 이런 거 사실 전부 다 항산화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그 SOD라든지 아니면 카탈라제라든지 아니면 글루타티온 폴시다제라든지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 역할로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만,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과 셀레니움과 구리, 철분은요, 특히 면역과 관련돼 있고요. 철분이 결핍하게 되면은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호중구의 살균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셀레니움과 구리가 부족하면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연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T림프구나, 그 다음에 자연산 내추럴 킬러셀, 대식세포의 뭐 각종 면역 기능이 관여한다는 게 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유산균, 그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 각종 영양소들이 면역과 관여되는 그런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거는요, 금방 면역 영양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뭐가 중요하다? 운동. 그래서 적절한 운동, 그다음 충분한 수면, 그다음 햇빛 자체도 면역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한 60분 이내에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은요, 중요한 면역 시스템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통하고 그러면은 면역이 올라가고 또 신진대사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고강도 운동을 하되 짧게 쉬고 해주는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것도 면역을 높여준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면역은 정말 직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햇빛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면역이 높아지는 거. 또 햇빛에 노출되다 보면은 비타민 D가 또 많이 생성되게 되고 이게 또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끝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당한 어떤 영양소, 면역 영양소,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햇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